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연중 최고치 경신. 11월 들어 뉴욕 증시는 산타 랠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7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과연 그 경신 기록을 이번에 좀 깨줄지. 원래 네.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깨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 들어서 네. 지금 뉴욕 증시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 이제 조정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는 한번 뚫고 가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래요? 최근에 나스닥 차트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준비된 화면은 나스닥의 올해 동향인데요. 자, 1월부터 7월까지 나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었다가 이제 8월, 9월, 10월 달 한 석 달 정도 좀 빠졌습니다. 이 8월, 9월, 10월 달에 이제 빠졌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7월 FOMC 이후로 나왔던 얘기가 연내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대규모 국채 발행도 예정이 돼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또 전쟁이라는 또 돌발상 터진 것도 있고, 이것들이 겹치면서 8월, 9월, 10월 석 달 정도 증시를 뺐는데요.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지금 보시면 11월 달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11월 1일은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노출된 날입니다. 11월 FOMC 회의 결과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금리도 동결을 했었고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연내 금리 인상은 없는 분위기네 하면서 가파르게 지금 다시 증시에 돈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8월, 9월, 10월 달에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연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 또 거기다 대규모 국채 발행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는 돌발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연내 금리 인상이 없네라는 분위기와 또 대규모 국채 발행은 어느 정도 또 소화를 다 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지금 이란까지 확대는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자, 하다 보니까 다시 하락했던 원인들이 소멸되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네. 지금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좀 더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특히 12월 FOMC 회의도 지금 금리 동결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한 번 더 이제 연중 최고가를 뚫고 좀 올라서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신을 깰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죠. 이번 주 시장에 화요일 날 우리가 만났을 때 네. 많은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FOMC의 회의록 공개,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뚜껑이 열렸고요. 자, 이거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다들 인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 휴장이고요. 그다음 금요일은 반나절 오전장만 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번 주는 거래일 수가 한 3.5일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요 가운데 일단 추수감사절 앞두고 펀드 매니저들이 미리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이미 휴가 가실 분도 휴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거래량이 좀 한산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3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시장을 좀 출렁출렁이게 할 수 있는데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해석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잠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자, 이번 주 3가지 빅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주 초반부터 미국의 20년물, 10년물 국채 경매가 예정이 돼 있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또 11월 FOMC 의사록 공개라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일단 먼저 미국의 20년물, 10년물 국채는 20년물은 원활하게 소화가 됐었는데 10년물은 조금 저조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 실적과 11월 FOMC 의사록인데 네. 자, 엔비디아는 지금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하락을 지금 한 상태고 또 11월 FOMC 의사록을 두들겨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올랐던 이유가 연내 금리 인상 없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5월 정도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11월 FOMC 의사록을 봤더니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뉴욕 증시를 조금 흔드는 요인으로 이번 주에 작용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어찌 본다면 조금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노출됐지만 나스닥 크게 흔들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화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실망스럽게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를 막 추세적으로 다시 끌고 내려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만약에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시장이 흔들려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오히려 기회로 봐라라고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번에도 일단 이번 주 주요 빅 이벤트들은 크게 뭐 긍정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또 악재로 해석할 내용은 아니었고요. 예상치만큼 다. 그렇죠. 네, 뭐 네.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움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이 무난하게 소화했다는 것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뉴욕 증시가 연중 최고치 경신과 함께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네. 우리가 좋은 건 커플링해야 되잖아요. 나쁜 건 그렇죠. 디커플링해야 되고 한국 증시도 같이 추가 반등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사실 한국 증시 좀 아쉽긴 그렇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들어서 나스닥은 석 달 빠졌던 거를 다 지금 돌려냈는데 네. 지금 한국은 뭐 11월 이후로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오른 거 대비해서 보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계절적인 특성들, 네. 연말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약간 뭐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주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2차 전지주는 사실 좀 뭐 거품을 만들었다 쓰러진 거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약간 한계점들이 있긴 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미국 증시가 11월 들어서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요. 연내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연내 금리 인상 없는 것 같다. 네. 그다음에 빠르면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달러보다는 달러 대체 자산 쪽으로 돈을 이동시키면서 증시 자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선은 선진 증시 쪽으로 먼저 흘러 들어갔지만 좀 시차를 두고 이머징 증시 쪽으로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 지금 좀 위협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요. 뭐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과 함께 한국 증시도 추가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자,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의 주가 위치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연초 이후로 코스피 시장 올랐던 부분 8, 9, 10월 달 나스닥 급락할 때 죄다 빠져버렸고요. 코스닥은 좀 심하게 빠졌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올랐으면서 코스피도 반등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스닥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이유들 때문에 조금 저조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도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모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양도소득세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한 쪽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입니다. 하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가 12월과 1월을 놓고 보면 12월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할 수가 있고 자, 그 부분에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거죠. 좀 더 강할 수가 있고요. 대신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또 1월 달은 양도소득세 이슈가 소멸되면은 수급적으로 좀 딱 풀리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그림만 좀 염두를 하시고 양시장 모두 다 추가 반등은 모색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움직임의 어떤 텀은 12월 달까지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상대 강세. 대신에 12월 중순 이후부터 1월 달 넘어갈 때는 오히려 코스닥이 강할 수 있다. 요걸 좀 염두를 하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해설과 예측까지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온라인 무료 특강 뜨겁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당연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연말 연초장 특히 제가 최근에 10월 말 시장이 무척 힘들었습니다만은 한국 증시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바닥 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11월 달에 나스닥이 반등 나오는 요인이 뭐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 없고 내년에 금리 인하 좀 진행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이 돈들이 시차를 두고 분명히 한국 증시로도 유입이 될 거다. 그래서 10월 말에 한국 증시는 이제 바닥을 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네. 위기를 기회로 잡자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단기간 이제 주가 올랐으니까 뭐 중간중간 눌림목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말 연초 시장이 좀 더 갈 자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좀 담아야 될 시기지 겁을 낼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연말 연초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얘기들 좀 많이 할 테니까요. 특히 오늘 제가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자동차
요 4개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라서요. 요쪽을 가지고 계시거나 요쪽에 뭐 관심 두고 계신 분들 들어오시면 막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저희가 전해